어머니는 비행기 타면 귀 멍멍해서 싫으시다면서요.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사위 박서방이 자기 부모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유럽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편히 쉬다 오세요. 봉투까지 두둑이 챙겨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서방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네 효자야. 박서방은 으쓱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배웅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장모 이순심은 낡은 가디건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딸 지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도. 박서방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행기 무서워하신다며. 그리고 당신이 뭘 그렇게 오버하냐고 눈을 흘겼습니다. 순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 부부가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는 동안 순심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화려한 옷과 가방들이 얼마나 값나가는지 나는 알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심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엄마는 괜찮다. 박서방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장모님, 우리 이제 가봐야 되는데요.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박서방이 백미러로 장모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날씨 좋을 때 동네 뒷산이나 다녀오세요. 운동도 되고 단풍도 예쁘잖아요. 지영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 부모는 유럽 보내놓고 우리 엄마는 뒷산이라고. 박서방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관절도 안 좋으시잖아. 멀리 가시면 힘드시다고. 그리고 여행이 무슨 돈이 얼마나 드는데 맨날 돈 타령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심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말이 맞다. 나는 뒷산이 더 좋으니까 걱정 마라. 순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딸 앞에서 참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속도로 풍경을 바라보며 순심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재봉틀을 돌리며 첫 등산복을 만들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던 그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장모를 그저 가난한 시장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이 집에 와서 등산 가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싸구려지만 그냥 쓰세요. 김밥이랑 물 담아가시면 되니까. 지영이 가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배낭에는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순심은 그 가방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박서방. 그날 밤 순심은 낡은 가방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가방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주인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등산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심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한 줄 한 줄 정성껏 쌌습니다. 김과 참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순심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자거라. 지영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심이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엄마는 산에 가는 게 좋단다. 하지만 순심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남편 방을 흘끔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혼할까?
순심이 깜짝 놀라며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애들은 어쩌려고 그래.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심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심은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침 7시 순심은 낡은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이었습니다. 보풀이 일고 색이 바랜 조끼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순심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 옷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또 돈 타령한다고 눈을 흘릴 것이 뻔했습니다. 순심은 해진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영이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와. 순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 입구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이 보였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순심은 그 풍경을 보며 잠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최신형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재킷과 등산화들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들은 비싼 등산 스틱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심의 낡은 조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순심을 보더니 힐끔 쳐다봤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숙이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순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바빠서 그렇지 뭐. 순심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겠지요. 가슴속으로 삼킨 말이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산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은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30분쯤 올라갔을까요?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순심은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딸과 함께 왔으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순심은 혼자였습니다.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정상을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쉼터를 떠나 다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정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순심의 무릎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멈추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젊은 커플이 순심을 지나쳐 갔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할머니 혼자 오셨네. 여자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순심은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더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더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무 기둥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20대 때는 이 산을 뛰어 올라갔는데 지금은 걷기도 버거웠습니다.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순심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혼자 보다니 딸과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순심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40분을 더 걸었을까요? 드디어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상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재킷에 커다란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K 마운틴이라는 브랜드 로고였습니다. 순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로고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순심이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려 만든 첫 제품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1등 아웃도어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순심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심은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이 돈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였습니다. 딸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말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위가 이렇게 무시하지 못했을 텐데. 순심은 조용히 광장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K 마운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이렇게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산행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심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회장이었습니다. 순심이 20년 전 직접 뽑아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공장 말단 직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잘 컸구나.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숨어 있어야 하나?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발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계신 분이 순심의 발이 멈췄습니다. 혹시 나를 본 걸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순심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버선발로 순심에게 달려왔습니다. 명예회장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회장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순심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하지만 회장은 이미 순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회장님이 저렇게 무릎을 꿇다니. 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순심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순심 명예회장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예회장님 뵙겠습니다. 순심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이러지 마세요. 다들 일어나세요. 회장이 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예회장님, 연락도 없이 혼자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모시고 올 텐데요. 순심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산책 나온 거예요. 여러분 행사에 방해되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명예회장님. 오늘이 바로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날입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K-마운틴의 창업주이시자 전설이신 이순신 명예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순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명예회장님은 단돈 1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낡은 재봉틀 한 대로 밤새 등산복을 만드셨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두 명예회장님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잘해준 덕분이에요. 임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예회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공장 청소부였던 김 과장입니다. 순심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 김군. 그때 그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이 제게 야간 대학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덕분에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저도 명예회장님 덕분에 아이를 대학 보냈습니다. 저는 명예회장님이 병원비를 대주셔서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모두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순심은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회장이 순심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특별히 준비한 자리입니다. 순심은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행사 계속하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집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없이는 이 행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순심은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었구나. 아직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광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왔습니다. 원래는 이 산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모를 마주칠까봐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야, 박 과장, K-마운틴 신상 재킷 입고 왔으면서 왜 안 가? 박서방은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정상 부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기 K-마운틴 행사하나 봐. 박서방이 기웃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광장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조끼를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이 장모 아닌가? 왜 저기 앉아있지? 주변을 둘러보니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동료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 저분이 K-마운틴 창업주래. 박서방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창업주? 동료가 다시 말했습니다. 응, 저 할머니가 30년 전에 회사 세우신 분이래. 지금은 명예회장이시고. 박서방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모가 K-마운틴 창업주라고. 그럴 리가 없어. 장모는 시장에서 국밥집 하던 사람이잖아.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었습니다. 회장이 장모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꿈이야, 꿈.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장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서방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심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서방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서방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심이 박서방 앞에 섰습니다. 박서방 여기는 어쩐 일이냐? 박서방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게. 순심이 박서방이 입고 있는 재킷을 보았습니다. 초록색 K 마운틴 신상 재킷이었습니다. 가격이 5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습니다. 순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옷 새로 산 거냐?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회사 동료들이랑 맞춰 입으려고. 순심이 재킷의 로고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 로고 말이다. 30년 전에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거다. 박서방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순심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킷도 내가 만든 첫 샘플을 바탕으로 한 거야. 당시에 재봉틀이 낡아서 손으로 박음질을 다 했지. 손가락에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 박서방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뒷산이나 다녀오라고 했지. 김밥 한 줄 쥐어주면서 말이야. 박서방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순심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나는 자네가 내 딸에게 하는 짓을 다 봤어.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도 봤고. 박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임원들도 다가왔습니다. 명예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순심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위와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회장이 박서방을 보았습니다. 혹시 명예회장님 사위분이십니까? 박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심이 대신 말했습니다. 네, 제 사위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방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박대현입니다. 회장이 악수를 청했지만 박서방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심은 박서방의 재킷을 다시 보았습니다.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산봉우리 3개와 태양이 그려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순심이 그 로고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로고를 만들 때가 생각나는구나. 30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어. 공장이 너무 추워서 손이 꽁꽁 얼었지. 하지만 디자인을 완성해야 했어.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심이 계속 말했습니다. 산봉우리 3개는 도전 열정 승리를 뜻해.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이 로고에 내 삶이 담겨 있단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의 철학이 지금도 우리 회사의 뿌리입니다.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사위님은 어느 회사 다니십니까? 박서방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연전자과장입니다. 임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대연전자요.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 아닙니까? 박서방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연이 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서방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모가 이런 위치에 있을 줄이야. 이제 어떻게 하지? 순심이 박서방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서방, 나는 평생 숨기고 살았어. 내가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걸. 왜 그랬는지 아나? 박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심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내 딸이 돈 때문에 이용당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했지. 딸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어. 순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했나? 돈이 없다고 무시했지. 내 딸을 천대했어. 박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심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 난 자네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까. 박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순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내 사위가 아니야. 내 딸도 자네와 헤어질 거고. 박서방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습니다. 애들은 어쩌고요. 순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자네 같은 아비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낫지.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순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집안일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부탁할게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심이 박서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회사랑 거래 끊으세요.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순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눈물 흘리게 한 대가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회장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박서방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심은 박서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김밥 한 줄 쥐어주고 뒷산이나 다녀오라던 그 말. 이제 자네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박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순심을 부축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순심은 회장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박서방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 다음 날부터 박서방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박서방을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들었어. 박 과장 장모가 K-마운틴 회장이래. 진짜 대박이네. 근데 왜 숨기고 산 거야? 박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사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박 과장, 잠깐 이리 와봐. 박서방이 상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K-마운틴이랑 거래 끊어졌어. 내 장모가 직접 요청했다더라. 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내가 장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 회사 망신만 시켰어. 책임지고 사표 써.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장님, 제발 한 번만. 상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오늘까지만 출근해. 박서방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박서방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과장님, 사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짐 정리하시고 오늘 퇴근하시면 됩니다. 박서방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물건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는데 경비원이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내 지영에게 뭐라고 말하지?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갑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겁니다. 박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돈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어. 박서방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줬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박서방은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한 걸까? 아니,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를 무시한 것, 아내를 천대한 것, 돈만 쫓아간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박서방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전화 너머로 순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이제 정신 차렸나? 박서방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순심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가지 기회를 주지. 박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니? 순심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네가 먼저 변해야 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이 말했습니다. 지켜보겠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심은 딸 지영과 함께 K 마운틴 전용 리조트로 단풍 여행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준비해 준 곳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단풍나무가 가득했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영이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순심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숨긴 거니까.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잖아. 순심이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너를 키우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심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리조트도 30년 전에 내가 만들었단다. 젊은 시절 이곳에서 첫 등산복을 디자인했지.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엄마가 여기서?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디자인하고 아침에 산에 올라 테스트했어. 그게 지금 K 마운틴의 시작이 됐지. 지영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순심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두 사람은 리조트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박서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순심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아이들 아빠니까요. 순심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식사 후 두 사람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낙엽을 주워 하늘에 날렸습니다. 엄마 예쁘죠? 순심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이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미안합니다. 순심이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박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심이 박서방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박서방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순심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지.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바뀐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영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변할 거예요.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 약속해. 순심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보거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박서방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석 달 뒤 박서방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동료들을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순심은 K-마운틴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들을 지원했습니다. 순심이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돈을 번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심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가난한 시장 아줌마에서 기업가가 된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심은 다시 그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지영과 손주들과 함께였습니다.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웃으며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순심은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 중요한 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품격입니다. 부모님의 낡은 옷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옷이 비바람을 막아준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요. 순심은 가족들과 함께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